제22기 아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2경기입니다. 오늘도 해설에는 김영상 부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결에서 김채영 3단이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오늘은 강지수 초단과 최정 8단의 준결승전 2경기입니다. 신예 돌풍의 주역과 바둑 여제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최정 8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 랭킹 1위이기도 하지만 세계 여자 랭킹 1위이기도 하잖아요. 네. 명실상부한 이제 세계 최강자인데 강지수 초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입단한 지 고작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기사예요. 입단한 지 5, 6개월 만에 이렇게 본격기전에 준결승 진출하는 건 참 거의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세계 최강자를 상대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최정 8단과 강지수 초단의 대결입니다. 먼저 할인배 대회 정보, 이어서 4강까지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는 1분 이래고요. 자, 우승 상금은 1,2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4강 대진표 오른편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어제 김미리 3단을 꺾으면서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반대쪽에서는 최정 8단과 강지수 초단이 오늘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한 명을 정해서 이 바둑TV 홈페이지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승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오늘 대결의 무게는 최정 선수 쪽으로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객관적인 전력, 모든 수치에서 최정 8단이 앞서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큰 승부에 대한 중압감, 그걸 과연 강지수 초단이 떨쳐낼 수 있을까, 그 점이 가장 주목이 되고요. 네. 그 부담감을 좀 떨쳐낼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길 텐데 그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정말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과연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최정 8단의 승리로 끝이 날지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게 될지 준결승전 2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2기 아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2경기입니다. 한국 여자 랭킹 1위 최정 8단이죠. 강지수 초단 지난해 입단해가지고 벌써 4강에 진출했습니다. 강지수 초단의 미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네. 한 10여 년도 더 된 얘기 같아요. 대국자가 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누구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예, 일단 A와 B로 하겠습니다. 네, A와 B요. A와 B가 이제 굉장히 절친한 기사인데 대국하기 전에 예, 인사하기 전에 뻥 터졌어요, 둘이. 아, 네. 둘이 빵 터졌는데 맞아 앉았다가요. 빵 터졌는데 첫 수를 딱 두자마자 또 둘이 또 공교롭게도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뻥 터진 거예요. 대국이 시작했는데. 아, 방송대국에서요? 네, 생방송, 녹화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뻥 터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터지니까 대국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상 유례 없이 대국자 때문에 다시 이제 정지시키고 그것도 웃음이 터져서. 분위기를 다시 잡고 대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아요. 아,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네, 요즘 거의 못 봤는데 그 당시에 그 대국자 중에 한 사람이 네. 세계대회 우승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세계대회로 우승했던. 대회 이름이 BC카드배 그 신인왕전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계대회를 결국 우승을 했어요. 누굴지
몇 명 떠오르기는 하는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간 제가 말하겠죠. 네. 자, 지금 저 두 칸 굳힘은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로 자주 나오고 있고요. 네. 보통은 이 방향에서 굳히는 수를 많이 두잖아요. 근데 작년 말쯤에 커제 구단이 흙 잡았을 때 이 포석을 많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화점을 굳혀두네요. 이 수는 이제 반대로 흙이 이렇게 걸치고 하변을 한껏 넓히는 게 이제 넓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날일자를 붙였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두 기사의 나이 차이는 2년 차이인데 입단 연도는 7년 정도가 차이입니다. 나이는 고작 2살 차이지만 입단 연도 그리고 입단 연도 차이도 꽤 나고 그리고 뭐니 해도 경력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최정황 8단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고 입단 이후로도 아주 꾸준히 성장을 잘한 기사고요. 네. 강지수 초단 같은 경우는 입단은 어떻게 보면 20살에 했으니까 그렇게 뭐 빨리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적당할 때인가요? 약간은 늦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또래 중에 이제 오유진이라든지 김다영, 조승아가 전부 동갑내기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했으니까 입단은 늦었으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제 대기만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입단을 하자마자 여자 기성전 16강, 매주온배 16강, 자, 여자 국수전에서는 준결승전에 네. 진출했습니다. 입단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이렇게 뭐 준결승, 결승 무대까지 갔던 기사는 굉장히 드물고요. 제 기억에는 한 10여 년 전쯤에 한상훈 초단이 굉장히 늦게 입단했어요. 본인의 실력에 비하면 네. 고생하다 늦게 입단을 했는데 입단하자마자 세계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했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한테 결승 3번기 1국에서 이기고 2, 3국에서 연속으로 져서 결국 타이틀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네. 갓 입단한 기사 중에서는 가장 폭발적인 힘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한상훈 초단 시절의 한상훈이었죠. 남자 기사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자 기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뚜렷하게 제 기억 속에 남은 기사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마 강지수 초단이 이기고 다음에 결승까지 이긴다면은 세계 바둑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 달 월간 바둑의 표지 모델은 네, 강지수 그거는 초단이지 않을까. 만약에 우승을 하면 네. 따놓은 당상이죠. 자, 지금 걸쳤는데 이 수를 이제 이 선에 두는 수를 처진 날일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를 굉장히 빨리 뒀어요. 평상시에 어느 정도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초반 포석 밑그림을 두 선수가 빨리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서 만약 여길 받는다면 걸쳤을 때 한 칸 띄고 흙이 눈목재 했을 때 이 선의 날일자를 초반에 한 거거든요. 네. 예전의 이론으로는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하면 지키는 건 이상해 보이니까 네. 여기를 갈라쳐서 양쪽 두 칸 벌리는 것을 맛보기로 해야 된다. 근데 여지없이 바로 보여주죠. 흙이 이쪽에서 다가서면은 이쪽으로 두 칸을 벌려야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다가서면 역시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칸 벌리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도 흙이 양쪽 중에 한 곳은 다가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만한 곳이 우변하고 우변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변 벌리는 것, 뭐 어깨 짚는 것, 뭐 벌리는 것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좌상기인데 좌상기는 지금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변을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붙여서 압박을 하던가 또는 이번에도 철인 날일자는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받으면 그때는 이제 하변으로 먼저 손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포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강지수 초단이 지난 인터뷰에서
기성전에서의 16강전 패배가 이 최정 8단으로부터 온 패배였거든요. 네. 그래서 최정 선수와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새내기 기사답게 기세가 이제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니까 네. 꼭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 그 바둑을 TV로 시청을 했어요. 생방송으로. 아, 기성전에서의 네. 두 선수의 대국이요. 근데 그 바둑은 강지수 초단이 좀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초중반 무렵에 중앙에 빵따냄을 헌납을 하면서 네. 시종일관 끌려다니다가 거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강지수 초단이 8강전에서 김경은 초단을 상대로 한 바둑에서는 대국 내용이 정말 물 흐르듯 승리로 이끄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불리했던 적이 없었고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리한 이후에 바둑을 닦아나가는 정리하는 기술이 아주 좋아서 제가 뭐 예전에 이창호 구단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럴 만큼 아주 매끄럽게 깔끔하게 이긴 한 판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기세를 이어나간다면은 오늘 대국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정 팔단 하면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막강한 전투력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수익기가 장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강지수 초단이 저번 대국에서 보여줬던 것은 아주 냉정하면서도 정확한 마무리 솜씨였거든요. 오늘 바둑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네. 그래도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좀 장기전으로 이끌어가서 그나마 최정 팔단의 약점이 이제 끝내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긴 호흡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최정 팔단의 힘은 너무 막강해가지고 네. 정면 승부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정면 승부를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 팔단은 워낙 큰 무대를 많이 밟아왔기 때문에 네. 이런 준결승전 물론 긴장이 되겠지만 강지수 초단에 비하면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이제 워낙 경험도 많고 큰 승부 경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바둑을 두더라도 본인의 기량을 뭐 100%, 120%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커리어는 갖췄다라고 봐야죠. 네. 자, 지금 자산기를 침투를 했어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수는 이제 붙이고 늘 때 밀거나 해서 정리하는 수법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두고 여기를 또 한 수를 들여서 두기엔 너무 발이 느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근데 이렇게 되고 지키는 건 좀 느려 보이고 그렇다고 손 빼면은 백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니까 과연 이 먼저 걸쳐놓은 것이 이득일까라는 의문은 들기는 합니다. 걸치지 않았다면은 하변을 가는 것도 괜찮았을까요? 하변도 물론 큰 자리인데 지금은 그래도 우변의 백도를 조금이라도 압박을 한 다음에 최소한 붙인다거나 또는 날일자를 해서 압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저의 감각은 이제 우상기 처진 날일자인데 네. 근데 강지수 초단은 자상기를 먼저 걸쳤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제가 소위 자주 말하는 성향의 차이, 기풍의 차이니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겠네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부드럽게 말하면 그럴 수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방향적으로는 약간 착오가 될 수도 있나요? 좀 덜 부드럽게 말하면 방향차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에요. 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받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좀 발이 느려 보이지 않습니까? 받아도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손을 빼면 나중에 백이 먼저 공격하면 과연 이 걸쳐놓은 것이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돌이 무겁기 때문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두지 않습니까? 계속 추궁을 하면은
집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이 걸쳐놓은 것이 과연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싫으면 자산기 어딘가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한 번 더 두기에는 약간 발이 느린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만약 이곳의 흙이 한 번 더 지킨다면은 백은 우상기 쪽 날일자로 달려갈까요? 이 자리 굉장히 크죠. 흙이 먼저 두는 것하고 백이 먼저 두는 것하고 집으로도 굉장히 크면서 흙이 먼저 두면 그래도 공격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인데 네. 백이 먼저 두는 순간에는 거의 완성의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손을 뺐습니다. 네. 하변을 이제 반대로 이제 백이 두는 것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백도 이제는 날일자를 하거나 이쪽을 먼저 둬서 공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한데 강지수 초단이 두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 최종 8단이 저곳을 달려나가면은 네. 굉장히 좋은 자리. 그렇다고 봐야죠. 누가 보더라도 좋은 자리인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도 우선 크고요. 네. 백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돌인데 지금 완성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갖추어지면 나중에 오히려 백이 침투했을 때 흑돌이 얇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두고 공격하다가 또 여기 들어가고 물론 이제 백이 혼자 다둘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큰 자리라고 봐야겠습니다. 크기도 크고 이 상변 쪽의 영향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모로 좋은 곳이겠네요. 우리가 뭐 일거양득이란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일거삼득. 3득까지요. 일단 하나는 집이고 이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게 안정을 했고 아. 그리고 상대도를 또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보다는 확실히 좀 센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게요. 좋은 자리입니다. 강지수 초단의 지난 승자 인터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조금 색다르게 보시더라고요. 강지수 초단의 그 말투가 참 재밌었어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기로는 아주 과묵한 말수가 적고. 예, 말수가 적고 수줍은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도 몇 년 만에 봤거든요. 말하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말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네. 좀 활기도 넘치고 해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신선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 이전에는 없었던 스타일의 인터뷰 답변들을 해줘가지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늘 바른 자세로 대국에 임하는 최정 팔단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과 여기. 나머지 곳은 떠오르지도 않아요. 아, 그쵸. 떠오르지 않은 자리였는데 흑보고 여기 받아라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제 백이 여기를 한 번 더 두게 되면 파상 공세를 펼칠 수가 있잖아요. 받았어요? 네, 받았고 아마 여기도 젖힐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고 늘면은 다음에 또 나와 끊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 받아줄 겁니다. 아, 여기서 바로 지금 그냥 지키면은 뭐 이런데 모자 시움 당하는 것이 싫었다라는 뜻으로 봐야겠는데요. 네. 이곳은 대신 흑에게 당하게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늘고 강지수 초단의 생각은 한 이 정도 날일자 해서 그것도 아니네요. 이제는 백도 한 칸 정도 띄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원래 이렇게 날일자 할 수도 있는 모양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돌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끊으면 백이 축이 안 되는 순간에는 바둑이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띄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어디를 둬야 될지 참 막막한 국면이네요. 왠지 지금의 흐름으로는 서로 집을 키워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백은 이런데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만약에 늘어야 된다면 지금은 날일자가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조금 악수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네. 여기가 백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 모양에서 나중에 이제 날일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이것도 거의 백의 권리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붙여놓은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하고 붙여놓고 날일자. 이것도 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백도를 보강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자, 그냥 보강을 해두느냐 아니면 좀 더 활용을 해서 살아가느냐. 저 같으면 제가 처음에 한 칸 띄는 거 말씀드렸는데 저 같으면 붙일 것 같아요. 이런 바둑이라면. 이게 이제 보통 여기에 대한 그 교환이 있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이 이렇게 공격했을 때 많이 두는 행마법인데요.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수법이네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 굳이 여기 둘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두는 게 훨씬 더 넓고 다음에 눌러가는 것도 또는 한 칸 띄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네. 붙이지 않고 그러면 상변을 더 적극적으로 두겠다는 건가요? 네, 상변은 백이 어차피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서로 별 볼 일이 없는 곳이에요. 흑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곳이고 그리고 백이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 정도나 또는 요 정도. 근데 이렇게 해서 늘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가 있는 거 훨씬 낫죠.
네, 이 바둑은 이제 고작 제가 지금 세보니까 딱 26수 뒀거든요. 13수씩. 네. 벌써 포석이 끝났어요. 아, 어제 대국과는 상당히 다른 흐름이네요. 네. 지금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하변에 벌리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이도를 압박하려면은 이만치? 네, 이 정도로 보입니다. 네. 상변 쪽을 먼저 막아가는 건 어떤가요? 아, 이쪽이요? 네. 여기는 근데 막더라도 어차피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막아봐야 큰 소용은 없는 것 같고요. 둔다면 느는 정도인데요. 초반에 늘기에는 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먼저 압박 가는 수를 들어갑니다. 네, 이 자리는 좋은 자리인 게 다음에 붙여서 뭐 예를 들어 젖힌다거나 하면은 백도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백이 이런 데를 만약에 두는 것은 최악이에요. 늘어서. 백은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흑은 바깥쪽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프로기사들 바둑 보면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정말 꼭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 한은 네. 절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싫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하나 붙여놓고 날일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칸 붙이는 교환은 해둬야 되나요? 여기요. 이것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돌이 체면이 좀 말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가 있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붙여 있는 돌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수는 이 날일자를 당해서 뭐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우하기 정도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만약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붙여서 두는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흙이 튼튼해지더라도 네. 우하기를 미리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이제 좀 치사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수법이거든요. 근데 이 우하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터워지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두터워지면 붙이더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잡으러 가겠죠. 늘거나 이렇게 늘어서. 지금 붙여보면 안 되나요? 지금 붙이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날일자 급소 자리를 한번 맞으니까 백의 다음 수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붙이고 이제 늘면은 아까 네. 날일자는 걸 선택하고 싶었고요.
만약에 젖힌다거나 하면은 이때 호구를 한번 쳐서 그냥 꽉 있게 되면 여기 3-3이 좀 뒷맛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싫으면 이제 꽉 막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을 때 늘어서 넣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상병 같은 경우는 젖히면 거의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백이 붙여 나오면은 흙이 돌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 뭐 살짝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끝내기 할 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전부 권리가 되고 이것도 이제 거의 100의 권리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될 테고요. 몇 집 안 되거든요. 한 30집 정도? 여기서 이제 젖히고 늘면서 날일자에서 한 뭐 대여섯 집이라도 벌었을 테고 이쪽도 이제 튼튼해졌고 하니까 충분히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쪽 날일자를 흑에게 당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살짝 부분적으로는 살짝 곤란하다? 곤란한 모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급소를 한 방 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시 무협지 자주 보시나요? 자주요? 무협지나 이제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가끔 이제 절정 고수들이 혈도를 탁탁 짚잖아요, 손가락으로. 아, 그러면 그러면 멈추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느 혈도를 짚으면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딱 네. 이런 수들이 딱 그런 거예요. 고수들이 이제 이런 그 혈도를 한 번씩 탁탁 짚어주면은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지금 그런 자리를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거의 5분 정도 고민한 것 같은데요. 네. 급소를 맞은 최정 8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고민이 깊은데요. 두 번째 결승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최정 8단과 강지수 초단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제22개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2경기입니다. 최정 8단과 강지수 초단의 대국인데요. 자, 최정 8단의 다음 수가 나왔습니다. 한 칸 붙인 듯하죠? 네. 이곳을 붙였는데 아마도 늘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네. 붙이고 늘었는데 여기서 여기 한 칸 뛴 건 너무 자그맣게 벌린 거죠. 원래 최소한 이제 갈라지지 않을 정도의 차단되지 않을 정도 날일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약간 아쉽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강지수 초단도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하변 쪽, 우하 쪽에 삭감을 했는데요. 이 수는 이제 다음에 이쪽으로 한 칸 띄어서 탄력을 구하는 수법과 만약에 반대로 흙이 여기를 두면 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바로 늘거나 하면 젖혀 이어서 쉽게 살 수가 있죠. 이런 식이면 백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젖히더라도 이쪽을 같이 맞춰치면은 보통은 이제 끊고 한 점 잡아야 되는데 네. 이쪽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것도 백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깔끔하게 잘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싫다면 또 이렇게나 또는 입구자를 해서 둘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한 칸 띄고 붙이더라도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귀를 받아야 백을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건가요? 이도를 추궁을 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여기 한 칸 띄게 되면 백도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요. 강지수 초단도 도를 잡았다 다시 놨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쪽으로. 이거는 이제 바다만 주면은 계속 무겁게 이렇게나 이렇게 해서 무겁게 백도를 계속 추궁할 수 있지만 백도 이렇게 두진 않을 거예요. 한 칸 띄겠죠, 우선은. 그리고 이제 이쪽도 나중에 백이 조금 튼튼해졌다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붙이면은 아직도 약간의 맛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여기를 헤딩을 했다는 것은 이쪽을 젖히나요? 여기 두면 단수를 치겠다. 초반에 패는 이제 잘 안 되겠죠. 패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백이 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너무 무겁죠, 이렇게 되면. 네. 그냥 한 칸 띄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모양이라면. 패를 만들기는 쉽지 않고 가만히 봤자니 또 몸이 무거워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칸 뛰더라도 흙이 잡는 것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다음에 백이 뭐 이렇게 늘 수도 있고 또는 입구자에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 백도 뭐 부분적으로는 충분한 결말로 보입니다.
그냥 뛰었고요. 다음에 여기 시움 당하게 되면 이 흑돌 한 점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버리자니 너무 커 보이고 네. 움직이자니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럼 그것은 흙이 뛰어야 되는. 그래서 먼저 도망가는 게 정수로 보여요. 이렇게 이 정도? 계속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백진영도 흙에게 좀 견제를 당하는 듯한 거 아닌가요? 좌변이요. 네. 뭐 그렇지만 흙이 이제 뭐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나중에 뭐 이 정도는 받아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25집 이상은 확보가 돼 있는 형태이죠. 보통 이런 모양에서 이제 어깨 짚는 수도 많이 두긴 하는데요. 이거 나중에라도 또 백이 압박하면은 이 흙도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알기 쉽게 중앙으로 한 칸씩 뛰어나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감각으로 보입니다. 네. 백에게 이 날일자 자리를 맞는 것 자체가 흙에게는 괴로운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칸 띄었고요. 여기 또 지금 이거 시움 당하게 되면은 굉장한 시달림을 당할 것 같아요.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일 정도로 많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 백은 약간 갈등은 되겠네요. 백은 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최종 8단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조금은 할 거예요. 아래로 달렸습니다. 네, 냉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을 계속 기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이 돌이 확실하게 넘어가야 나중에 이제 하변의 흑돌을 공격할 때 한 칸이나 뭐 날일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지금 빨리 살아두겠다라는 거군요. 안전하게 이제 연결을 해야 전체적으로 이제 돌이 엷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으로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잖아요. 덤 정도의 집은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선 날일자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최저항 8단 하면은 뭐 실리를 선호한다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두 텀을 쌓아놓고 막강한 전투력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바둑은 초반부터 2선도 많이 뒀고요. 자산기 쪽에서. 여기서도 또 한 번 2선을 두고. 평소에 최저항 8단 답지 않은 행마거든요.
오늘은 실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흑 2점도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제 반상회에서는 서로 쫓길 돌은 없어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전부 튼튼한 돌이라 그렇게 뭐 심하게 공격당할 만한 곳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봐도 거의 다 뒀어요, 벌써. 아직 많은 수들이 두어진 건 아니지만 집의 경계도 얼핏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어깨에 짚었습니다. 네, 끝수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받거나 하면은 나중에 조금만 돌이 쌓이면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백이 늘게 되면은 이 한 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돌이 없었을 때는. 근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제는 차단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여길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끊는 수가 또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강지수 초단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백도 여기서 그냥 받는 것보다는 비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하면 연결은 확실하게 되는데 아니면 입구자? 입구자, 네. 이것도 이제 근데 입구자에 갈라졌을 때 싸우는 거죠.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어요. 간명하게 둔다면 한 칸 뛰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밀었어요. 네. 당장 붙이는 건 치받겠다, 이제 그런 뜻인가요? 여기 두면 끊을 수가 있으니까. 또 당장 붙이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제 좀 힘을 비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왜 여기서부터 떠오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데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다만 주면은 한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요. 네. 나중에 이런 것도 선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백이 이렇게 호구 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어줘도 이게 과연 이걸 잡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교환해서 두기는 좀 싫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있고 나중에 오히려 반대쪽을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받았고요. 이곳을 계속 두지는 글쎄 이거 잡는 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저는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근데 이 교환은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가만히 내버려도 어차피 백이 호구 쳐주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튼튼해지면은 이런 데서 들여다볼 땐 차이가 좀 납니다. 백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굳이 필요했었던 교환이 아니라면은 100만 단단해진 느낌도 있네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는 이게 거의 절대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그래도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는 모양인데 네. 굳이 지금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100도 초반에 이걸 해주진 않거든요. 늘어도 되고 단수 쳐도 되고 하니까. 또 그냥 받아주기엔 약간은 굴복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여기 중앙에 좀 세력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활용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받아야 되지 않을까. 크게 반발을 할 이유도 없는 곳인 거죠. 받아주면 뭔가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세로 반발하고 싶기도 한데 반발을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뭐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두 선수의 생각 시간 차이는 이제 10분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여길 한 칸 먼저 띄워놓고 받을 때 되돌아가는 것? 뭐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냥 받느냐 아니면은 반발을 하느냐. 네. 반발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반발했습니다. 근데 반발인데 좀 약한 반발이죠. 이거 아마 이렇게 두면 뭐 중앙을 붙인다던가 해서 중앙이 좀 흑돌이 많이 쌓이는 것이 싫었다라고 판단을 한 듯 합니다. 흑도 다음에 이 자리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이쪽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칸 정도 한 칸이나 또는 한 칸 정도로 받아야 되는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가는 것도 기분이 좋죠. 100도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최정 8단이 워낙 무서워서 이런 데 맞으면은 겁날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냥 받았을 것 같은데요. 강지수 초단 역시 그 새내기 하면은 이제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죠. 네. 두려움이 없어요. 상대를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네. 딱 드는 모습이네요. 저도 이제 바둑을 좀 오랫동안 두다 보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상대가 아무리 잘 두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값에 주눅 들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미 승부가 반 이상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강지수 초단도 이제 아무리 이제 최정 팔단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점을 이제 강자라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은 강자 프리미엄이 그만큼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그런 걸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워낙 또 최정팔단은 누구나 아는 한국 여자 바둑에서는 랭킹 1위의 선수고 워낙 활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주눅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어깨 짚는 수 이렇게 두는 거로 봐서는 뭐 주눅은 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역시 그런 자리를 최정 팔단에 놓칠 리가 없죠. 네. 다음에 이쪽 막아서 버티면은 충분히 부러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두었습니다. 모양을 갖춘 거죠. 이제 이 간격은 어지간해서는 백도 억지로 끊을 수는 없어 보이고요. 다음에 흑이 여기 막는 게 워낙 좋아요. 백도 이제 밀거나 또는 날일자를 해서 받아두고 그 다음에 추후에 공격하는 것을 엿볼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들여다본다던가 해서 이렇게만 되면은 이건 그래도 꽤 혁혁하게 실리를 벌어들였고 조금 더 세게 공격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좀 시달릴 것 같습니다. 이 형태라면. 중앙은 정말 누구의 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중앙에서 큰 집 기대하기는 힘들죠. 거의 뭐 공배? 공배라는 느낌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흑과 백이 서로 마주보는 모양새라 벌써부터 공배의 느낌이 나고요. 네. 근데 이쪽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어디 뛰었다고 가정하고 이런 자리는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이거 두고 거의 다 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런 데가 클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장이 되고 조금 더 세게 둔 다음에 이쪽 뒷맛도 약간은 있어 보여요. 여기나 여기까지. 생각보다 큰 자리네요. 저는 이 흑이 한 점 잡는 게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백이 늘어놓고 보니까 우하기의 뒷맛이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큰 자리로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 잡으러 가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거 늘면 이쪽 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붙여가면은 흑도 상당히 머리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리에 돌아온 최정팔단.
뒷자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뾰족한 공격 수단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강지수 초단이 노리고 있던 노림수가 이제는 치받고 끊는 게 안 되는 예, 거죠? 그렇네요. 이걸 두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지금 여기까지 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됩니다. 괜찮네요. 그렇다면은 백은 이렇게 젖혀야 되면은 여기 끊어서 이렇게 두면은 단수 치고 잡을 때 꽉 있고 그렇다면 밀고 들어갈까요? 들여다보는 수가 말을 좀 하겠는데요? 이수요. 네. 그러네요. 지금은 오히려 흑에게 도움이 되네요. 잠깐 간과했는데 네. 이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걸 뒤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너무 굴욕적이죠. 이건 여차하면 팩감 하나만 있으면 여기만 굴복시켜 놓더라도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 자리가 됩니다. 젖혔고요. 끊으면 이걸 잡겠다는 뜻이에요, 우선. 강지수 초단은 이걸 두고 둔 김에 이제 있거나 밀거나인데 여기서 근데 있거나 밀거나 할 때 백도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이쪽을 두면 뚫는 수가 남아있고 꽉 있는다면은 차단하는 맛이 남아있거든요. 네. 이게 근데 물론 이제 당장 패맛이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요렇게만 두더라도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꽤 커 보입니다. 돌 4개에 한 30집 정도는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석점은 그 정도는 아닌가요? 흙도 물론 이제 좀 크게 잡을 수만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좀 이해득실을 판단을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세 좋게 붙여서 끊긴 했는데 여기까지 둔마당에는 원래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찜찜해요. 이거 들여다보는 게 뭐 있거나 밀거나 해야 되는데 어딜 두더라도 이쪽이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두어졌는데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손에 득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결단을 할 때는 원래 결단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둬야 돼요. 원래는. 근데 두고 나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뭐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닙니다. 네. 어제 좌상귀 쪽에 찝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두기 전에 확실하게 읽어놓고 읽어두고 그리고 결행을 해야지 결행을 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답지 못한 거예요. 프로는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다 계획해 두고 나서 이제 결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바둑을 취미로 두는 애기가들하고는 다른 점이 그런 점인데 네.
볼을 집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이제 단수 치고 있거나 밀거나 하려고 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백이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기타 등등의 이제 뒷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민을 하기 하는 거죠. 돌은 잡았는데 선뜻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손을 돌렸어요. 냉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백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잡아야 되는데 잡기 전에 무언가 들여다보는 거 만약에 받아만 주면은 손해로 보이진 않습니다. 반발을 할까봐 좀 겁나는데 반발을 하면은 뭐 그렇게 이득이다라고 보긴 또 어렵겠네요. 서로 흑은 백 석점을 잡고 백은 흑 4점을 잡아서 서로 집을 키우는 건 별로였을까요? 그게 아마 그렇게 되는 바꿔치기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고 결행을 안 한 거로 보이거든요. 시간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최정 팔단이 원래 좀 약간 손이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자 옥수전 해설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약간 장고파 쪽에 가까운 계열로 보여요. 네. 이번에 해설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왜 지난 인터뷰에서도 본인은 원래 속기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나요? 원래 좀 천천히 두는 스타일이라고.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최정 팔단이. 네. 모든 게 다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딱 한 가지가 이제 선생님들이 봐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최정팔단 유일하게 이제 그 흠이라고 할까요? 흠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최정팔단은 자고 싶을 때까지, 아침에요? 본인 스스로 자고 싶을 때까지 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배려를 해준 거네요, 기숙사에서.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도장에서 그 남자 프로를 포함한 네. 역시 두터운 한 수고요. 남자 프로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활 문제를 이제 시험을 보면은 여학생들 중에서는 아주 독보적이고요. 남자 프로들까지 포함해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수를 잘 봤어요. 사월 문제 능통하군요. 그러니까 수를 정말 잘 봐요. 반대로 이제 판을 짜가는 능력이나 뭐 대세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세계 대회에서도 그리고 국내 대회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뭐 또 가끔 이제 정상급 남자 기사들한테도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지난번 바둑리그에서도 이긴 사람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2016년도에는 아주 한창 잘 나가던 주가를 높이던 그 선배 기사를 전 후반기 연속으로 이기면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은 누구지 하고 지금 찾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그럼 이런 장점이 많은 최정 8단 바둑에서의 유일한 단점은 후반 끝내기인가요? 원래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늘은 공평해서 엄청난 수읽기 능력과 힘을 주더라도 반대로 또 계산 능력은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엄청난 계산 능력을 준 기사에게는 또 막강한 힘을 주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자, 제가 아까부터 초반부터 부르짖었던 젖히는 젖히고 늘고 이 교환을 빨리 해놓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아꼈더니 오히려 지금은 강지수 초단이 역으로 지금 반대로 했고요. 이제 끝내기 분위기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55수를 뒀어요. 쉬운 다섯수요. 근데 다 뒀어요, 근데. 어지간히 큰 자리는 다 뒀고요. 네. 지금 뭐 대략적으로 실리의 균형을 한번 본다면 좌상기와 좌하기 하변 합치면 100이 한 45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지간하면 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다 선수라고 봐야 된다면 쉬운 집이 약간 넘을 거예요. 이걸 10집으로 봐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쉬운 집 살짝 넘는? 덤을 포함하면은 60집에는 좀 못 미치는 그 정도 집은 확보가 된 거로 보입니다. 흑은 또 이게 뭐 정확하게 집을 셀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집을 봐주면은 한 35집 정도는 날 것 같아요. 네, 우상 쪽에서만요. 35집, 최소한의 집으로 35집은 날 것 같아요. 이것도 20집에서 25집은 나는 모양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럼 얼추 지금 개가 바둑의 양상이에요. 집만 놓고 보면. 이 모양은 여기 찝는 게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흑은 뭐 큰 탈은 없어 보이고요.
흑도 함부로 3-3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를 낼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집으로 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집만 놓고 보고 나머지는 별거 없다고 보고요. 네. 흑은 이제 여기가 항상 신경 쓰이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쪽이 들여다보고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당장은 백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오히려 심하게 둔다면 오히려 백이 잡힐 것 같고요.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 노려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찜찜하긴 찜찜한 모양이에요. 흑의 입장에서는 늘 백이 노릴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이 둘 차례 약간 찜찜하고 뒷맛 조금 있을 테고. 네. 아직은 모르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도 큰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흑이 잡는 것하고 비교할 때 여기도 빨리 둬야 될 자리로 보입니다. 네. 집의 윤곽이 이르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끝내기 진행인데요. 두 선수의 끝내기 실력 잠시 후에 보시죠.